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앞으로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에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수익신호등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부터 부스터 종목까지도 준비해 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요.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십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쉽고 빠르게 오를 종목반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십니다.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은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또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이스트 봇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하고 또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도 잡아주셔서 바로 이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앞서 보이시는 이 11종목은 모두 다요. 5월부터 지금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하이스트 봇이 포착했던 종목들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나라셀라는 6월 8일에 매수해서 2거래일 만에 무려 10.3%라는 수익을 냈고요. 또 신한 제7호 스펙은 3거래일 만에 6월 2일에 매수해서요. 8.3%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이구산업도 6월 12일에 진입을 해서 6%라는 수익을 지금까지 내고 있었네요. 앞서 보이시는 이 11종목은 모두 다 단기 공략주로 지금까지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 또 두 종목을 수익신호등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두 종목으로도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오늘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챙겨오신 두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다 받아가 보셔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핫했던 이슈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아직 6월이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8월은 또 역대급 무더위가 될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빠른 폭염이 찾아온 이유는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시원하게 오를 만한 종목을 찾아봐야겠죠.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또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차가 향후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보이시는 이 사진은요. 또 모스크바의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보급으로 10년 뒤에는 세계 교통에서 자가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주의 향방에 대해서도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이스트 전문가님 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도중에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면 이 QR코드 바로 닫히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 오늘 또 전문가님이 오를 만한 종목 두 종목 더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오픈책 등반 검색창에 수익신호등 하이스트 무료라고 입력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6월 20일 화요일장에서도 또 투자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실 베스트 드라이버,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주말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좀 빠르게 갔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방송에서 좋은 종목, 그리고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상세하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꾸준하게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또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요, QR코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무료로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QR코드가 조금 안 열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월요일장 미증시는 휴장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양지수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0.23% 하락하며 2603선 3.09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전거래일보다 0.41% 하락하며 885.01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600선을 지금 겨우 유지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전문가님 조금 더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이 재료는 전일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제 중국 방문 이후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인데요. 갑작스럽게 화해 모드가 조성된 점이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협력과 공생,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께 좀 협력해서 잘 가자 이런 뉘앙스로 화해 모드를 내밀면서 중국과 미국의 지금까지 총칼 없는 견제 전쟁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좀 보였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점이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그러니까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외 다른 일본이라든지 다른 쪽의 판매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금일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 대표적인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하죠. 중국과 미국의 이제 사이가 좀 나쁨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좀 받았던 히토류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테슬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도 중국 방문 이후로 거의 12여일 이상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신기록을 세웠던 테슬라가 중국과 미국의 화해 모드의 가장 큰 수혜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개별 종목들 하락폭이 좀 깊은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은데 내 종목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개별 상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좀 급등을 보였었던 우크라 재건 관련 종목들도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제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재료 소멸 인식 때문에 오늘 좀 누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중국 리오프닝 관련 테마라든지 AI 의료기기, AI 의료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지수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하면서 미중 관계가 복원됐다는 이슈를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요, QR코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가져오신 두 종목 외에도요. 오전에 핫했던 이슈와 또 시황 분석을 노란톡방 안에서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런 정보들도 부족했다, 또 조금 더 얻고 싶었다 하셨던 분들도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또 소통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또 하이스트 보시 포착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수익률표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이구산업도 6월 12일에 매수를 해서 6%란 수익을 내고 있고요. 나라셀라 또 6월 8일에 매수를 해서 이거래일 만에 무려 이거래일 만에 10.3%란 수익을 냈습니다. 신한 제치로스펙도 6월 2일에 매수를 해서요. 8.3%란 수익을 냈는데요. 6월 달에서도 또 개별 장세 속에서도 전문가님은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하이스트 전문가가 직접 추천드린 종목도 수익이 꾸준하게 났었고요. 저희는 AI 포착 종목이라고 해서 매주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있는데 검색해하고 동일합니다. 당일 수급이 많이 몰리는 종목을 포착하셔서 거기에 대한 포착가 대비해서 짧게 수익을 내시고 3에서 5% 짧게 손절을 잡고 가시라고 저희 노란톡방에서 포착된 종목의 가격 그리고 전략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직장인분들이 사실 따라가기는 제가 항상 쉽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포착되는 종목을 보면 당일 어떤 재료가 이슈가 좀 나왔는지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과 전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금강공익이라든지 ETF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제건 그리고 하나오션, 조선내와 CSK 비트로셀 같은 종목들이 큰 폭등이 나온다면 그 관련 섹터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는 게 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대장주가 치고 올라갈 때 노란톡방에서 후발주자 종목들을 재료랑 뉴스 같이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금강공업이라는 종목 포착되고 제가 다스코라는 종목 5월 달에 추천 들어갔던 종목을 이렇게 한 5, 6% 정도 수익을 먹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일 만약에 정리 못하신 분은 오늘 5,100원에서 5,200원까지 다시 올라와서 장 초반에 매도 사이를 다시 한번 드렸고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매매를 따라 하시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정리를 못하면 하루 이틀 내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두세 번씩 이렇게 사인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 좀 특징되는 종목 제가 좀 한 가지 좀 알려드린다면 예전 제가 방송에서 6월 11일일 거예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태경 케미칼이라는 종목 제가 방송 중에 히든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었고요. 국내 1위 액체 탄산 기업 그리고 수산화 마그네슘 소재로 액상기 분할 제품 그리고 고선도 액체 탄산과 드라이스 제조 공급을 하는 업체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고 매수 사이를 못 드렸어요. 멕시콘도 지난주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놓쳤다고 했는데 태격 케미칼도 조금 눌러줄 때 진입 사인을 드리려고 관망하다가 놓쳤습니다. 근데 노란톡방에서는 조금 눌렀을 때 개별적으로 잡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신 분들은 어제 15,0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제가 처음에 가져왔던 금액대가 13,000원 초반대였거든요. 이쯤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전일 16,000원 부분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하라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 수익률에 넣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매수하라고 노란톡방에서 사인을 안 드린 종목을 수익이 나는 노란톡방에서 개별적으로 아니면 센스 있게 사셔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굳이 제가 수익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좀 중요한데 금강공이라는 종목 13일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전에 저희 하이스트 보시 포착이 나와서 포착가에 대비해서 2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종목 추천드릴 때 오전 거의 9시 한 5, 6분 정도에 제가 뉴스 하나 올려드리면서 K모듈러 기업이 1,200조 우크라제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금강공업, 다스코 그리고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을 제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 중에서도 노란톡방에서 한두 종목 잡으셔서 짧게 수익을 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SY라는 종목 매매 사인 드릴 때 우크라제건 관련해서 그 당시의 대장은 모듈러 주택 대장은 SY였어요.
SOI랑 금강공업, 신하우징 같은 종목들이 있다 말씀드리고 SOI도 수익이 좀 빠졌지만 대장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장은 계속 바뀔 수가 있다. 예전에 SI가 대장이었다면 전일 같은 경우 금강공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나오면서 이제 대장이 새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 이렇게 계속 돌더라도 먼저 간 종목, 그러니까 SY 금강공업 예전에는 한때 데모라든지 현재 에버다임이 우크라이나 나면 지난해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해도 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삼부토론이라든지 DID 같은 종목으로 대장이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섹터에서 대장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노란 톡방 안에서 이런 주도 섹터 내에서 대장주가 먼저 튀었다면 후발주자 다시 뒤늦게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선별을 좀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저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추경 매수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초세선 하단 그리고 물림목 하단, 지지선 하단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최근에 들어왔지만 물림목에 있는 종목들을 선호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길게 보면 좀 크게 먹을 수 있고 짧게도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일 금강공업은 제가 직접 추천을 못 드린 게 좀 아쉽지만 저희 AI 보트는 포착을 했었고 당일날 2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 이렇게 좀 상세한 종목 리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지만 방송 중에서 이번 주 좀 특징 있던 종목 한 2종목 정도 뽑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나중에 제가 부수던 종목이나 종가 베팅 종목은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지난주 종가 베팅 종목 수요일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YM텍이라는 종목 수요일 종가 베팅으로 가지고 와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제가 종가 베팅 이후로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아쉽게도 제가 지난주 이른 휴가를 가면서 매수 사인을 드리지 못했어요. 방송 중에서는 잡으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노란 톡방에서 매수 사인을 못 드렸다 보니까 10% 이상 급등이 나와도 이건 제 수익률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종가 베팅 종목은 꼭 제가 노란 톡방에서 매수 사인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수익 신호등 방송에 매일 방송에 오실 때마다 2종목씩 챙겨 오시는데요. 이 2종목 말고도요. 정말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하이스트 봇이 매주 오를 만한 종목들을 또 포착해서 또 따로 또 종목을 노란톡방 안에서도 또 공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 살펴보이시는 수익률표도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인데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자면 이구산업 6월 12일에 매수를 해서 6% 가까운 수익, 또 나라셀라, 또 신한제 7호 스펙도 6월 달에 각각 진입을 해서요. 10.3%, 8.3%로 2거래일, 3거래일만 해도 이런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은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단기 공략을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 2종목도 챙겨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부터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까지 2종목 챙겨 오셨으니까요. 이 2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오늘 가져오신 2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받아가 보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도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덥지만 7월, 8월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멕시코도 한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린 무더위 관련주들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전문가님?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초록불을 주고 싶지만 노란불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5월부터 사실 선반영을 받았어요. 이런 여름 폭염주 종목이라든지 홍수 관련 테마들이 7, 8월 달에 보통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5월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통 2월 중순에서 2월 말부터는 오히려 꺾어서 내려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역대급 폭염이라고 해요. 올여름이 평년
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40% 이상이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7월 달에 얼마 전에 좀 괴담이 돌았습니다. 7월 달에 비가 굉장히 좀 많이 온다는 기상 괴담이 돌 정도로 올 여름에는 폭염, 그리고 태풍, 그리고 홍수, 침수까지 다양한 이슈가 좀 맞물려서 계속해서 회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폭염과 홍수 관련해서는 일단은 노란불을 드리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 섹터 내 종목들 중에 괜찮은 종목이 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뒤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위닉스, 파세코, 신일전자 이 세 종목을 제가 뽑아서 왔었거든요. 이 세 종목 중에 하나 정도는 이번 주 진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 잠시 뒤에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최악의 폭염, 물폭탄이라는 뉴스는 아마 내년 한 7, 8월 정도만 돼도 항상 보이는 뉴스인 것 같아요. 최악의 폭염이다, 올해 물폭탄이다. 기상이변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좀 충격적인 뉴스를 좀 봤었는데 남극의 얼음이 지금 사상 최대로 많이 녹아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남극의 얼음이 이렇게 녹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온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상승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고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폭염과 장마나 여름 특수 관련 종목입니다. 사실 여름 특수 관련 종목 폭염뿐만 아니라 침수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노란톡방에서 빗물 터널 관련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특수건설이라든지 이하공영 얘기 드리자마자 바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또 태풍 이후로는 폐기물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더 안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인생 ENT라든지 후엔텍 관련 종목들도 예전에 노란톡방에서 한번 다뤘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성 테마주는 단기적 관점에서 유효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폭염에 좀 후두찌근한 날씨인데 이런 뉴스들이 좀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큰 비나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한 번씩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번 주 정도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한 종목 정도는 진입이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란톡방에서 오늘 제가 차트 분석에서 좀 꼼꼼하게 안내드리는 종목 이번 주 금요일에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정도 진입 사인을 드릴 생각이니 방송 눈여겨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위닉스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띄워드릴게요. 위닉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재밌는 종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월부터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 초 10,000원 정도 저점을 갱신을 하고 지금 한 2달 정도, 한 달 좀 넘게 꾸준하게 완만한 상승을 그리고 있어요. 올 초부터 2월부터는 추세선이 계속 내려가면서 꺾이고 있다가 5월 중순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하향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고개를 좀 들었고요. 이런 눌림목을 겪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꺾어서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횡보 자리를 그리고 있는데 12,000원은 괜찮은 타점입니다. 추세 하단 그리고 지지선 12,000원 정도 내려온다면 한 번 정도 저는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지만 위닉스보다는 이 다음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세코라는 종목인데요. 창문형 냉장고는 아마 광고라든지 홈쇼핑에서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이 창문형 냉장고 시장이 1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올여름 최대 폭염, 무더위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파세코 같은 경우는 공장을 풀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1분기 그리고 작년에 좀 저조했던 실적 그리고 2분기에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풀 가동된다고 하는 건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그만큼 수주 물량이 쌓여 있다는 건데요. 6월달 2분기잖아요. 6월달까지는 아마 홈쇼핑 등에서 창문형 냉장고 판매가 급증을 할 거고 10,000대 정도를 지금 긴급적으로 만들어서 홈쇼핑이라든지 다른 쪽에 출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대되는 2분기 실적 때문이라도 2분기 실적이 우선 8월 달에 나오다 보니까 7, 8월까지는 파세코를 6월에 잡아놓고 7월이나 8월 달 이렇게 추세 지금 하단이잖아요. 13,700, 800원 부분에서는 좀 비중 없이 그리고 부담 없이 이 부분에서는 진입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위에 추세선 15,700, 800원을 돌파 나와서 16,000원 뚫고 나간다면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이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18,000원, 2만 원 부분까지도 쉽게 한번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파세코는 적어도 저는 14,000원 이하 눌러주면 분할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는 분할 진입을 제가 사인을 대놓고 드릴 생각이고요. 비중 크지 않게 한 5에서 10% 정도 분할로 매매를 한다면 길지 않은 시간 빠르면 6월 말 아니면 7월 초 정도에는 위에 선을 뚫고 올라가서 깔끔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란불이지만 파세크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물림목에 충분히 공략할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월에 이미 선 반영이 되었기에 노란불로 신호를 드렸지만 이 종목들 안에서도 유망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이 관련주로도 한 번 더 투자 전략 세운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면요. 위닉스와 파세코, 지금 신일전자를 언급해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위닉스보다는 파세코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계절 관련주 또 무더위 관련주로도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지금 이 QR코드 저희 방송 중에서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 방송 이제 30분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야지 오늘 지금 방금 다뤘던 이슈 첫 번째 이 무더위 관련주로도 수익 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요. 자율주행차가 향후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자율주행 차량 보급과 도시지역 과밀화 현상으로 10년 뒤에는 세계 교통에서 자가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지금을 매수 기회로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해서는 초록불입니다.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저는 관련 종목을 잡아놓고 그냥 계좌를 한 1, 2년 정도는 묻어두시고 덮어놓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너무 괜찮은 섹터 중에 하나고요. 지난 시간대에 제가 청계전 관련해서 전압기 섹터를 한번 알려드렸을 때 중장기적으로 너무 괜찮은 초록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먹을 정도로 이 로보택시 관련해서는 아마 미국의 이제 동남원이라고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투자자분이 2030년까지는 10조 달러의 시장이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예고를 했었고요. 아마 앵커님도 운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개개인분들이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AI하고 자율주행 이 부분 떨어질 수가 없고 거기서 로봇 관련해서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아마 가장 먼저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가 저는 트럭 운전이라든지 택시 기사분들이지 않을까.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이 계속 가면 갈수록 자가용 비중도 줄어들 뿐더러 이런 영업용 자동차가 나중에는 자율주행으로 저는 바뀔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운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직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런 자율주행은 2030년, 35년까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갈 수밖에 없다. 구조적 성장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테슬라, 머스크가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그만큼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를 굉장히 잘 팔고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나중에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다 전기차 판매되면 거기서 누가 먼저 자율주행 레벨 4, 레벨 5에 진입을 하느냐가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DigiTu싱도 2025년 자체 개발 로보택시를 운영할 거라고 예고를 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은 빠르게 빠르게 성장을 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내년, 내후년은 정말 과시가 레벨 3 이상으로 과시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한 두 종목 정도로 좀 꼽아봤는데요. 모바일 어플리언스가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추세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이미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 되는 종목들도 한두 개 보이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추세 하단 지금 거의 뭐 터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 3,000원 초반대, 3,000원 부근대는 그냥 부담 없이 모아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3,000원 초반대 한번 모으고 눌러줬을 때 한 번 더 모으더라도 손절은 여기 한 2,700원 선 타이트하게 놓고 진입을 한다면 큰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인데 위에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3,600원대 저항대가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맞고 계속 지금 두 번, 세 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3,600원을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면 4,200-300원까지 위에는 지금 열려 있거든요. 정보선이 4,200-3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달릴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국내 자율주행 관련해서 예전 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독일 3사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듈을 이제 독일 아우디라든지 벤처, BMW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만큼 기술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국내 다른 업체보다 저는 한 발짝 앞서 있거든요. 독일 3사 이미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앞서 있는 종목으로 보다 보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빠르면 저는 내일이라도 진입 사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추세장 하단에 맞서 있다 보니까 더 늦기 전에 급등이 한번 나오기 전에 빨리 좀 잡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면 내일이라도 저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노란 톡방에서 큰 비중 없이 한 비중 한 5% 정도 부담 없이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라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프런티어라든지 모트렉스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좀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차트를 제가 간단하게 좀 띄워서 한번 봐드릴게요. 하이스트 차트로 프런티어라는 종목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왜 제가 좀 강조를 안 드렸냐면 이미 출발을 좀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4월 거의 저점 2만 원대 이하에서 출발을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얼마 전 3만 3,40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추세를 쭉 이제 추세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가다가 5월 중순쯤에 한번 추세 이탈을 하면서 눌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도 박스권 하단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진입 사이는 저는 27,000원 이하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지금 27,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퓨런티어라는 종목도 지금 진입하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끌고 갈 부분이다. 그러면 퓨런티어보다는 조금 전 제가 안내드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정보점 이상 끌고 올라갈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지금 퓨런티어라는 종목은 좀 살짝 좀 불안한 이유가 이 선이 지금 25,000원 선이 좀 무너지게 되면 밑에서 저항대를 좀 강하게 맞고 놓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27,000원, 25,000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한 후에 진입하시는 게 더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로보틱스 이런 자율주행 섹터를 좀 진입을 하신다면 저희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진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뭐 오늘은 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켜두고 있지만 내일은 퓨런티어라든지 모트렉스를 추천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급이다 보니까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안 들어오거나 조금 좀 길게 행보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추천을 잘 안 드리거든요. 최근 들어서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 중에서도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거든요. 뭐 대성 일특이라든지 그래서 로봇 택시 관련 관련 섹터 중에서는 저는 이번 주에 한 종목 정도는 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순위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지만 수급을 보고 제가 다른 종목을 추천드릴 수도 있다 보니까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에 딱 맞는 비중으로 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는 초록불로 신호를 드렸는데요. 지금 유망 종목으로 세 종목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퓨런티어와 모트렉스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전문가님이 가장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3,000원 초반대에 모아가자라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내일 또 차트를 보시다가 괜찮으면 또 바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 같이 또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입장하시면요. 오늘도 전문가님이 챙겨 오신 두 종목 외에도 또 자율주행 관련주와 또 무더위 관련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도 수익 같이 내고 싶었던 분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의 힌트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부스터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부스터 종목은 알루미늄 압출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알루미늄 소재 기업 알맥이라는 종목이 오늘 청약이 들어갔고 29일 상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마 6월달 IPO 중에서는 가장 부각받는 종목이 아닐까 하고 지난달에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이 이제 따장을 바로 가면서 관련 종목들이 전부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었는데 알루미늄 소재기업 알맥이라는 종목이 29일 상장하면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다면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저는 그 전 아니면 전후로 들고 일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PJ 메탈이나 조일 알루미늄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PJ 메탈은 어제 급등이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도 지금 장 초반에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종목 29일 이전에는 한번 강하게 슈팅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재료는 현대로템의 차체형 알루미늄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섹터로도 꼽히고 있는 이 종목이 저는 오늘 부스터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실적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21년 대비해서 110% 2배 이상 증가를 한 부분이라 재료, 실적 그리고 최근 수급까지 삼박자가 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부스터 종목 오늘 종가라든지 아니면 내일 진입해도 저는 괜찮다. 29일이라는 아직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재료가 팔딱팔딱하게 살아있는 섹터다 보니까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완만한 상승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추세선 하단 부근 터치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 3,500원 이하에서는 저는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다. 이번 주 안에만 진입을 좀 해놓으면 29일 전까지는 추세 상단 4,000원대 한 번은 찍고 내려올 수 있다. 짧게 3,500원 이하에서 모아가더라도 4,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는다면 열흘 안에 20% 정도의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자신 있게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으로는 알루미늄 관련주를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관련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또 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전문가님이 지금 이 종목 지금 진입하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님의 강의 이후에 이제 종가 베팅 종목도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강의 마치고 나서 종가 베팅 종목까지 들으시고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강의는 어떤 강의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투자자분 중에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눌림목을 아마 주식 투자 하시는 분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상승 추세에 있던 주가가 수급성 요인으로 일시적 하락을 보이는 것이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눌림목에 진입을 할까 말까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눌림목에 이제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하락,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하는 걸 눌림목 매매라고 하는데 눌림목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기존의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이 될 수도 있고요. 물량을 많이 모아놓은 세력이라든지 기관, 외인들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 개미 털기라고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의해서 조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짧게 좀 매도를 하는 걸 유도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 하락, 큰 폭의 상승, 보통 이제 차트 분석을 할 때 저점 행보를 하다가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세운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장대 음봉의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좀 눌리면 그 정도에서 한번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알려드리면 눌림목의 판단이 어떤 거냐, 다음 상승을 위한 눌림목일 수도 있고 하락 추세로에 대한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거래량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큰 폭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하락 추세로의 전환의 확률이 높은데 장대 양봉, 큰 거래량의 장대 양봉 이후로 눌릴 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수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상승을 위한 눌림목이라고 판단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승 시에는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항상 눌림목 구간에서는 이 거래량을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지선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 지지선이라고도 하고 이평선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눌림목에서는 이평선이 굉장히 좀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거래량 확인한 다음에 지지를 이렇게 추세 지지선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에 대한 지지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확인한 다음에 수급 캔들 추세 지지선 그리고 재료 소멸 가장 중요하게 될 부분이에요. 빠지는 이유가 정말 재료에 대한 소멸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경우는 21일, 20일 영국에서 재건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20일 이후에는 재료 소멸로 주가가 크게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 올렸던 부분을. 그래서 테마의 소멸이나 재료에 대한 소멸을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 이런 다각적 수급 캔들, 당연히 이제 재료 소멸에 대해서 분석 후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 앞으로 그냥 장대 양봉 이후로 눌린다고 하면 그 상승부를 고스란히 반납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눌림목의 판단은 개인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모란톡방에 오셔서 제가 눌림목 공략 매매 진입할 때 같이 진입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지금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승 이후로 입꼬리 달고 살짝 눌렀는데 절반 이상 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그 빨간 선과 이 검은 선, 5일선과 11선,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눌림 이후 반등, 눌림 이후 반등으로 추세를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이렇게 추세 하단이라고 하잖아요. 전저점을 깨지 않고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간다면 눌림목 공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은 반드시 눌림목 이후로 양봉에 진입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진입을 못하고 급등이 나와버렸다.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세 지지 하단까지는 분할 매수가 유효하되 이런 추세 하단선을 만약에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짧게 손절을 하는 걸 좀 권해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눌림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서 제가 드리는 설명이 어느 정도 유효하거나 아니면 솔깃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트 분석이나 패턴 분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혹하셨거나 이런 매매를 나도 하고 있고 여러 번 뭐 다른 곳에서도 본 적이 있다. 유효한 만약에 알파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교육 끝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럴싸해 보이는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알파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눌림목 매매 구간에서만 이렇게 올라간다면 주식이 정말 쉽고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손실이 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유효하지 않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거래량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급에 따라서 상승분을 밑으로 빼버릴 수도 있고 베어 트랩이라고 하잖아요. 볼트랩 이후로 갑작스럽게 꺾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갑작스러운 종목의 악재라든지 호재 그리고 재료의 소멸 그리고 재료의 첨예화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이 판단하지 개인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런 패턴 분석이라든지 눌림목 매매라든지 뭐 추격 매수 그리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위에서 잡는 이런 부분도 이런 종목들을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면 이런 분석 패턴으로 이어가는 확률이 높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 100%가 아닐 뿐더러 확률이 70%, 80%, 90%라고 하더라도 확률이 오르에 저는 빠지지 마시라고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가 90%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10번 던져서 한 번 실패하고 9번 성공한 게 아니라 10만 번을 던져서 예를 들어서 10,000번이 실패하고 뒤에 90,000번이 성공하더라도 앞에 10,000번이 실패해버리면 계좌는 그냥 녹아나게 돼 있거든요. 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는 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종가베트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철도 도시개발 인프라 사업의 수혜에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신규 시장 철도 산업에 이제 진출을 했고요. 국내 최초 철도 기업 개발 현대 로템의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크라이나 철도 복원 및 고설 철도의 구축 사업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어서 저는 우크라 재건 종목이 이제 재료 소멸도 끝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내일까지는 유효하다 보니까 오늘 종가 베팅은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잡아주셔도 괜찮고요. 추세선을 거의 약간 올라가면서 하단에 오늘 누르면서 터치가 좀 이루어졌고요. 하단 지지선 5,500원에서 5,400원대 콘크리트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5,900원에서 5,800원 이하에서는 투자 진입 가능하고 6,500원 돌파 나왔을 때는 정고점인 7,000원까지 한 방에 쏘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오늘 종가 베팅 종목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담아도 될 종목, 바로 종가 베팅 종목으로 서암 기계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다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기회인 만큼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